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순태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동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많이 지치신 시민들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의료 종사자와 봉사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70, 80년대 당시 우리 제천 지역은 강원도, 태백과 영월, 사북 등에서 석탄 및 시멘트 관련 근로자들로 부쩍거렸습니다. 시멘트와 관련한 근로자들은 매월 월급날만 되면 제천 지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제천 지역은 호황 그 자체였습니다. 제천역 주변 유흥지점과 상점들은 근로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국 상인들도 제천역으로 몰려들었고 관광객 역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한땐 중앙선, 태백선, 충북선의 교차점이자 요충지였고 도심엔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한때였습니다. 다 옛날 얘기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인구 13만 명을 지키기도 힘들 것입니다. 제천 지역의 지역 경제와 상권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당시와 비교하면 이젠 조용한 동네로 바뀌었습니다. 전국 상인들도 전국의 관광객들도 이젠 제천을 예전보다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역 경제는 잃은 채 철도 등 딱딱한 이미지만 아직까지 남는 꼴이 됐습니다. 시멘트, 철도, 석탄, 그리고 잿빛 도시. 외부의 시간은 제천에 가봤자 볼거리와 머물 곳은 없고 부정적인 삭막한 도시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딱딱한 이미지는 40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젠 지역 이미지를 쇄신해야 합니다. 제천은 외부에서 보는 시선처럼 딱딱하지도 않는 지역입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의병의 고장은 물론이고 문화와 예술, 인문학의 고장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자산은 세계 트렌드에 맞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제천에서 급부상하는 큰 자산일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 인문학과 관광을 접목시킨다면 제천 지역은 7, 80년대처럼 다시 한번 전국 최고의 황금시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큰 고장입니다. 예로부터 제천 청풍 지역은 전국 최고의 음악과 국악의 메카로 꼽혔던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전통음악, 즉 국악의 원류가 제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8년 전 조선 말기 1893년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국악단체가 청풍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청풍 승평계라는 국악단체입니다. 청풍 지역에서 창단한 이 국악단체는 50여 명이 넘는 단원들로 구성됐고 단원들은 가야금과 아쟁, 대금 등 다양한 국악기를 연주했습니다. 각종 규칙도 세워서 운영했는데 지금의 국악단체와 비슷한 규칙이었습니다. 1965년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이 창단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입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은 국악의 현대화, 대중화, 세계화를 목적으로 창단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국악관현악단보다 72년 앞선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단체가 바로 제천의 청풍승평계입니다. 128년 전 청풍승평계도 창단할 당시 캐치프레이즈는 국악의 현대화, 대중화, 세계화입니다. 지금의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캐치프레이즈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천 청풍승평계는 물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물속에서 꺼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굴해야 하겠다는 생각도 아예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나라 3대 학성이 누굽니까? 고구려의 왕산학과 신라의 우룩, 조선의 박연 선생입니다. 3대 학성 중 한 명인 우룩이 제천 청풍지역 사람입니다.
우르의 흔적은 제천 지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백운면 장금대에서 신라인 3명을 가려졌다는 기록과 제천의 구단봉과 공양읍 파병암, 어림지, 청풍명 등지에서 가야금 등을 연주했다는 기록입니다. 한국음악사 연구의 초석을 다졌고 한국음악계의 체제 정비와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 국악계의 큰어른 송방송 박사가 우르군 청풍 사람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악계의 큰 석학의 말도 무시해왔고 국악계와 역사학계의 여러 의견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국 제천의 우르기라는 브랜드는 충주시와 경북 고령군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는 충주시와 고령군처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서울중앙방송사인 국악방송은 현재 라디오 국악 프로그램을 충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충주와 영동 지역만 송출하고 있습니다. 국악의 원료인 고정인 제천 지역에서 국악방송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깊게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총풍호반에서 펼쳐진 지 벌써 20여 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제천에서 국제음악영화제를 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부에선 정체성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외부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다. 128년 전 우리나라 최고의 국악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음악영화제를 하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의 게으름은 또 있습니다. 남한 지역에서 최초로 확인된 구석기 시대 동굴 유적인 제천의 전말동굴은 사실 방치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 신경 쓰지 않다가 최근 들어 정비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뿐만은 아닙니다. 빙어, 즉 공어는 일본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제천 의림지에서 처음으로 육봉화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빙어하면 제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빙어는 강원도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고 손을 놓는 사이 제천만의 가장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타 자치단체가 선점한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들은 우리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선점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등 새롭게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 지역은 국토의 중앙에 있습니다. 예로부터 제천 지역은 전국의 물류와 인적 자원 등이 몰렸던 지역이고 역사가 깊은 고장입니다. 경쟁력 있는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자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만의 가장 강력한 브랜드를 발굴해서 세계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이게 곧 제천만의 가치와 자랑이고 세계에 견줄 만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방 소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천만의 정신적 가치를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런 것들을 물려줘야 합니다. 국악과 예술, 인문학 등 수백 년 아니 수천 년간 묻혀있던 우리의 자산과 가치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발굴해 세계 속 제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경쟁력이자 가치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